네, 이렇게 장중 내내 강한 상승권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 특징주 조금 전에도 확인해봤는데요. 몇 가지 더 골라서 그에 대한 코멘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은 동양증권 가산 디지털 지점의 최민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계업종의 상승이 전업종 가운데서도 단연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닷새 만에 반등인데요. 그간 연이은 하락에 따른 가격 매력 이외에 오늘 반등의 이유 또 찾는다면 어떤 부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난달에 이제 그 중국 굴삭기 시장 이제 그 12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하다는 소식으로 금일 현재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에서 그 굴삭기 시장에서 약 그 MS 이번에 약 한 3위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12월에 비해서 약 한 40% 정도 감소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규모가 현재는 중국의 긴축 정책 때문에 그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춘절 이후에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현재 주가는 좀 상승 중이고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 시장에서 밖에서 턴어라운드가 그 에비타 기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흑조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춘절 이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올해 그 추가 지준율 인하와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가의 바닥 탈출을 충분히 이끌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이은 하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점도 역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그 모멘텀을 한번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그 굴삭기 시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캐탈리스트는 역시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올해 들어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바닥인을 하고 다시 한번 재상승 기조로 돌아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연일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 오르고 있고요. 최근 사흘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상한가 흐름입니다. 쌍용차인데요.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상승이 너무 가파른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승세가 이제 그 조금 좀 가파른 점은 맞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최대주죠. 마인드라에서 그 적극적인 차량 개발을 좀 지원하겠다는 그 소식에 앞서서 현재는 좀 상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그 3일 연속 상한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신차 개발 이후에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현재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인드라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신차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2016년까지는 신차 4종을 개발하는 그런 로드맵을 마인드라 사장이 발표를 함으로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상한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가 너무 좀 급격하고요. 실적이 보여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신차 역시 2016년에 아마 이렇게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한가 기록을 보고 추격 매수는 이제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에 의한 상승이지 실질적인 숫자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적자 규모라도 좀 줄어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업종 자체에서 관심권만 두고 좀 쌍용차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그 자동차 시장의 업황 역시 일본 신제품 라인이 지금 최근 교체로 인해서 연비에서 조금 밀릴 걸로 현대차, 기아차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않은 상황이므로 굳이 쌍용차를 탑픽으로 지금 상황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쌍용차 자체 자동차 업종으로 보지 마시고 쌍용차는 이제 급등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급등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연달아 이어가지만은 만약 상한가가 풀리고 전일 종가를 하회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주 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한전 KPS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상승 중입니다.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것들인데 같은 이슈를 어제는 악재로 해석했다가 오늘은 또 호재로 해석했다가 흐름이 달라요. 다시 한번 좀 파악해 주시죠. 어제 이제 그 원전 수명을 약 한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그 뉴스가 이제 일본에서 나왔고요. 때문에 이제 2050년까지 일본에는 모든 원전이 아마 폐쇄될 걸로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때문에 이제 그 오늘 해석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원전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그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특히 이제 뭐 동남아나 중동이라든가 그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굉장한 그 원전 유출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이런 법 제약으로 인해서 한국형 원전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뭐 관련주인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BHI, 한전 KPS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 말고도 한국형 원전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이랑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략적 제휴 등의 방법으로 진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은 제 생각에는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진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스타픽은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두산중공업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특징주로 준비한 건 동양증권입니다.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동양증권은 특히 핀수 루머까지 번지면서 오늘 장초반부터 급등이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모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슈의 무게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과 비춰봐서 주가 수준은 어떤지 판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동양증권에 대한 피인수 M&A 루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금융지주사에서 동양증권을 인수를 한다는 소문이 증권가를 통해서 이제 좀 퍼지고 있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 때문에 상승은 좀 두드러졌다라는 건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증권은 모두 저평가 국면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액면가 이하 5,000원 이하에서 거래된다는 건 사실적인 주가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증권업계의 유상증자랑 맞물려가지고 같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주가의 초저평가 상태가에다가 그다음에 피인수 루머가 가세를 하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종급 라이센스가 작년 11월 달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현재는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수급적인 이윤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 좀 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매각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 회사인 주동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삼척 쪽의 민간 발전소의 사업성이 기존 발전소 대비해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M&A 루머가 이제 이러한 상승에 조금 더 이제 불을 지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M&A 관련 뉴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도 M&A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들썩일 수 있다라고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을 보실 때 동양증권을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주 몇 가지 이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이었고요.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그간 종목에 대한 많은 코멘트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